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의 후임 총리가 결정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이 5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에서 쓴소리를 담당하는 소장파이자 비주류라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가까워진 한일 관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쿄 김민지 특파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그러니까 이시바 전 간사장이 차기 총리가 되는 거 맞는 거죠? 네, 일본 102대 총리에 오를 자민당 신임 총재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이달 30일 임기 만료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뒤를 이어 다음 달 1일 차기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08년부터 총리직에 도전해 5번 도전 끝에 결국 대권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1차 투표에선 여자 아베라 불리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상에게 27표 차이로 졌지만 결선 투표에서 역전하며 승리했습니다. 조금 전 시작된 기자회견 발언 들어보시죠. 北朝鮮のミサイル発射もございました。私、安全保障の仕事を長く手掛けてまいりましたが、日本国を守るということをきちんと確立をいたしてまいります。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야당으로 불릴 정도로 소신파 인사로 불렸는데요. 특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에 쓴소리를 던지며 비주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는 등 약한 당내 지지 기반을 국민 지지로 이어왔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한데 무엇보다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한일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리더십으로 극적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기시다 총리의 외교 노선을 이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로 한미일 연계에 문제가 생기면 북한, 중국 등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의원들 사이에 나타났다며 이시바 전 간사장의 당선 이유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자민당 본부 앞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자, 한일 관계 일단 지한파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시바 시게루 차기 총리 과거 채널A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 국민이 납득하도록 사죄해야 한다고요. 전향적인 진전이 가능할까요? 송진섭 기자가 이어갑니다. 12선의 중진 의원 이시바 시게루는 1986년 정계에 입문해 방위상과 자민당 정조회장, 간사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쓴소리를 던지며 라이벌이 된 이후에는 당내에서 비주류가 됐습니다. 총재 선거에도 4번 나갔지만 당내 기반이 약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당의 기류와 다소 다른 소신 발언 중에는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最初に徴用工が問題解決してないということも理由の一つだと言ったのは、それは間違いっていうかな。 또 일본이 전쟁 책임을 직시하지 않는 게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거나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죄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철도와 애니메이션 마니아로 친근한 이미지를 풍기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최근엔 미국과의 핵 공유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私は安全保障の仕事も長くやってまいりました。安全保障確立をし、日本を守ります。 일각에서는 총리로서의 당내 기반 안정을 위해 당분간은 소신 발언을 줄이고 자민당의 다수 기류를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키맨으로 보는 인물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당시 사위가 태국 타이스타젯에 취업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었는데요. 검찰은 이 인물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검찰에 나와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하이 씨 관련해가지고 태국 이주 사실입니까요? 신 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한 핵심 키맨으로 불립니다. 수사팀은 오늘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게임회사 퇴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위해 태국으로 이주할 때 일정 관리 등 실무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의 진술 거부로 검찰은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습니다. 조사는 약 2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혹시 오늘 좀 어떤 내용 좀 조사 받으셨나요? 뭐 어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술 거부했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진술 거부하셨나요? 네. 앞서 신 씨는 한 차례 검찰 조사와 법정 증인 신문에서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 수사를 자행한 당사자들에 대해서 대검에서 즉각 감찰을 실시하라. 민주당 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만나진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는 태국에 취업하기 전 게임 회사를 다녔는데요.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태국 취업 때뿐 아니라 그 전 게임 회사 취업 때도 직접 취업을 청탁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별건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위 취업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참여정부 행정관을 지낸 A씨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2016년 한 게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입니다. 서 씨는 2018년 게임 회사를 퇴사한 뒤 무직으로 지내다 타이 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 게임 회사 취업 청탁이 사실이라면 딸 부부의 생계를 직접 챙겨왔다는 근거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청탁 여부를 수사하는 이유는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서입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에게 매달 주던 돈은 사위 취업 이후 끊겼는데 이 자금이 생활비를 지원한 것이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사위가 타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문 전 대통령 뇌물이라는 경제공동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게임회사 취업 시기까지 거슬러 수사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에 대해 특별히 답할 게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헤어진 또 전 사위의 이걸 탈탈 이게 뇌물이라는 게 이게 입증이 되겠습니까? 계속 이걸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검찰은 당분간 문다혜 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법조팀 이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부터 오늘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이 인물을 키맨 계속 해왔어요. 자,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네, 검찰은 오늘 조사받은 신모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취업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9일 법원에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검찰은 공개법정에서 서 씨 채용과 태국 이주 경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주요 참고인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직계 가족을 단독으로 관리한 게 맞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이 신 씨가 문다혜 씨 부부 신상을 전담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 부부 신상을 전담했다는 게 청와대 당시의 행정관이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역할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의 특별감찰반으로 일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관리해야 할 특감반 행정관이 문다혜 씨 부부 신상 관리를 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는 다니던 게임 회사를 그만둡니다.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서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해 억대 연봉을 받았는데요. 신 씨가 게임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을 지원한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그동안 검찰 수사는 그 태국 타이스타제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전 게임 회사 취업에 문 전 대통령이 그때도 청탁을 한 걸로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요. 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게임 회사 취업에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게임 회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 씨가 타이스타제 취업 직전 다녔던 곳입니다. 2016년 2월부터 약 2년간 여기서 일했는데요. 청탁을 받은 인사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며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올 초 참여정부 행정관 출신 고모 씨로부터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채용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인사가 게임 회사의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을 부탁했고 실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회사에 취업할 당시에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 얘기인데 그 이전 게임 회사 취업까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매달 주던 돈이 전 사위 서 씨의 게임 회사 취업 뒤엔 끊겼는데요. 검찰은 이 정황을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를 이른바 경제공동체로 엮을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독립생계를 꾸리지 못하던 딸 부부의 생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노력한 정황이지 않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수사 범위를 검찰이 넓히고 있다. 그죠? 네, 항공사 취업과 게임 회사 취업은 별개다. 그래서 부적절한 수사라는 게 민주당 시각이죠. 반대로 검찰은 이러한 사위 취업 전반이 별개가 아닌 한 덩어리라고 보고 뇌물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건 수사다 아니다. 여기에도 시각차가 있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아 기자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 참전했습니다. 오늘 첫 출격지로 인천 강화를 찾았는데요. 이번 선거로 당내 리더십을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국민의 힘이 강화의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나 삽니다. 저는 이렇게 안에 뭐 드는 게 좋아. 강화도가 새우젓이 유명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식사 중인 시민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혀 악수하고 사인 요청에 응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거야. 아우. 직접 보시기가 실망하셨습니다. 박영철. 인천 강화군수는 한현희 민주당 후보와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 김병연, 안상수 무소속 후보 4파전입니다.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지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무소속 출마가 변수입니다.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에 당대표로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복당은 없습니다. 한 대표 측은 선거 승리로 당내 리더십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지원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개인 유튜브에서 사실이 아닌 발언을 했다며 한동훈 대표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무총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친윤계 지도부와 친한계의 갈등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한계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대표 비판해서 뭔가 잘 될 수 있다면 뭐 저는 그것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추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 측에 사실관계가 다른 발언이라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서범수 사무총장에겐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친윤계 지도부 사이에선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신 부총장 발언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가을밤 여유로운 분위기라고 평가한 지도부 비판 발언에 대해 진짜 뭐 성질 같아서는 가고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그런 자리예요? 네. 무슨 뭐 사교 파티 합니까? 친윤계로 분류되는 한 최고위원이 지도부 단체 대화방에서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격이라고 문제 제기했다가 삭제한 겁니다. 추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정도면 해당 행위라며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 부총장은 해당 행위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총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오늘은 47번째 열린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던 증인을 향해서 징역을 10수년 살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이 병합된 47번째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는 한 술집 직원 이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10여 년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접대를 한 곳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이 종업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자 괴로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민간이 아닌 성남시로 가져오려고 한 정황으로 이 대표에겐 유리할 게 없는 진술입니다. 재판 도중 증인이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을 보고 TV 보는 것 같다며 웃자 이 대표는 증인은 TV처럼 재밌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징역 10수년을 살 수도 있는 사건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의혹 결심 공판을, 11월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의원 총선을 2주 앞두고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저희 딸은 그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을 때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을 포기한다며 SNS의 의료 활동을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 측은 의사면허나 입학 취소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조 대표의 이 발언을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정적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정적 죽이기로 일관하면서 조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에 검찰이 결정하게 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오늘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가 특정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있었는데요. 채널A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가 한창인 지난 4월 경기 양평군 용문시장 앞 유세 차량 옆으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최재영 목사가 보입니다. 후보 측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던 최 목사는 사회자 소개로 유세 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건희 일가의 국토 유린, 다이아몬드 형태로 국토를 유린했더라고요. 최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상처받은 양평 군민들, 여주 군민들의 그 마음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분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 목사의 발언은 6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적자로 우리나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최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 중인데
유튜브 채널 두 곳에서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최 목사를 불러 6시간 반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최 목사 측은 지나가던 길에 우발적으로 계획 없이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주와 양평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단 몇 분, 몇 마디 지원 유세 연설한 거는 집요하게 이렇게 고발을 하고. 경찰은 확보한 영상 등을 분석해 최 목사 진술의 진위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죠.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입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상대로 한 공천 개입 의혹 고발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A씨의 부탁을 받아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시민단체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이 주요 혐의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지켜봐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의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거 직후 김 전 의원이 A씨에게 6,300만 원을 건넨 정황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장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전 세계 평화적인 핵 사용에 앞장서야 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수장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취지로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현지 시각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need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DPRK not legitimate but factually real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북한과 새로운 형태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have to reassess the kind of engagement. After that, what? We slam the door. And then, have we solved anything? Or are we, on the contrary, exacerbating the conditions for a situation that may go out of hand?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 주류의 시각을 뒤집는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문제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일 경우 대북제재와 협상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통제와 군축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보유국 국가로서 군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핵무기를 10개 중에 5개만 없애는 것이지. 이 때문에 북한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북한의 노림수를 받아주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레바논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서방 사회의 임시 휴전 제안조차 거부한 상황. 레바논에는 아직 우리 교민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현지에 있는 주 레바논 대사와 연락을 해봤더니 걱정이 큽니다. 미사일이 날아들더니 건물을 연달아 폭격합니다. 현재 시각 어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의 드론 지휘관 무함마드 후세인 살루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세지는 공격에 미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21일 임시 휴전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휴전은 없다며 제안을 거절한 채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레바논 한국 대사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이 살얼음판 같다고 밝혔습니다.
1km 밖에서도 공습이 이루어지면 그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전전긍긍하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공습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레바논 현지의 한국 대사관도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전투기가 저공으로 음속을 돌파할 때 그 내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대사관과 이 대사관제에 유리창이 심하게 흔들릴 그런 정도입니다.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주 레바논 미국 대사관 등 주요국과 탈출 계획도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 그 철수 시점을 이제 판단을 한다든지 철수 경로를 이제 어디로 잡을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박 대사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교민들을 향해 하루빨리 레바논에서 출국할 것을 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서 버스 기사와 승객 등 1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 진화를 위해서 차선 일부를 통제하며 금요일 오후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버스에서 매캐한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불을 끌어 분주히 움직입니다. 버스를 탈출한 승객들은 고속도로 갓길로 대피합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대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4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진압했습니다. 버스 안에 있던 버스 기사와 승객 등 19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모두 자력으로 버스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고속도로 3차선 가운데 2개 차선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을 앞둔 상황이어서 한때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쪽에 공동대응을 요청해가지고 통제를 같이 계속하고 있었죠. 소방당국은 버스 뒷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가 도주 이틀 만에 서울에서 붙잡혔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해외 도피까지 시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호송 차량에서 흰색 옷을 뒤집어 쓴 남성이 나옵니다.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도망갔나요? 지난 24일 새벽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32살 김모 씨입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김 씨는 500m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린 뒤 지인의 외제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숙소에서 여권과 짐을 챙긴 뒤 대전과 서울로 거처를 옮기며 숨어 다녔습니다. 카드를 쓰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고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표를 구입해 출국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천공항에 가는 게 출국하려고 했겠죠? 일단 저 이제 출국 금지돼 있으니까 못 갔죠 이제. 경찰은 김 씨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해 추적한 끝에 어젯밤 서울 역삼동의 한 유흥가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알았지만 겁이 나서 달아났다며 술을 마신 게 맞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 씨 도피를 도운 후배와 지인 등 3명도 범인 은닉 도피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30대 남성이 10대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속보입니다. 이 남성 800m 넘게 쫓아가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는데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식당 문이 굳게 잠긴 가운데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바닥에 누군가 던진 계란 자국들이 선명합니다. 어제 새벽 10대 B양을 살해할 30대 A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A씨는 범행 전 이곳에서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정이 지나 식당에 있던 흉기를 챙긴 뒤 거리를 걷고 있던 B양을 공격했습니다. 범행 직전까지 B양을
800m 넘게 쫓아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남자 도망가 보더라고. 저 남자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가씨 의식을 이러고 있어요. 비양이 숨진 곳엔 꽃다발과 과자가 놓였고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참담하다는 심경을 갖고 있고요. 이제 피어나야 될 나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약 등 약물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있었어요. 마약 성분은 안 나오고요. 다른 약물만은 다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달리던 화물차에 적재함이 열리면서 맥주 상자 300개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정신없는 현장 정리하는데 단 2시간 걸렸는데요. 시민들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달리던 화물차가 벼란간 속도를 줄이며 휘청입니다. 도로엔 화물차에서 떨어진 맥주병들이 나뒹굽니다. 3차선 도로를 달리던 25톤 윙바디 화물차에서 맥주 상자들이 쏟아진 모습입니다. 문이 터졌어요. 문이 열린 게 아니고 이게 벌어졌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자 300개에 실린 맥주병이 모두 깨졌습니다. 30리터짜리 금속 맥주통 120개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이 2개 차로를 막고 수습에 나섰지만 일대를 점령한 유리파편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시내권에 있는 지역경찰 전부 다 동원을 했고요. 이런 가운데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 10여 명이 함께 현장을 치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이 파편에 찔려 병원에 이송되는 일도 있었지만 수습 작업은 속도가 붙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보태면서 도로 통행은 2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치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옆에 정찰기구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더 이상의 사고도 교통정체도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다음 주부터 징검다리 연휴죠. 불꽃축제도 겹쳤습니다. 이때를 노린 서울의 호텔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요. 일부 호텔은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서 꼼수 인상도 서슴지 않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불꽃축제 명당으로 알려진 서울 여의도 인근 한 호텔입니다. 불꽃축제에 맞춰 하루 숙박할 경우 일반 디럭스룸 객실 비용은 1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같은 객실을 11월 초 주말에 묵을 경우 약 92만 원 정도 하는 것과 비교하면 60% 이상 더 비쌉니다. 다음 달 5일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 앞에서 서울 세계 불꽃축제가 열립니다. 황금 연휴와 겹치며 서울 내 주요 특급 호텔 요금은 극성수기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불꽃축제와 무관한 서울 시내 호텔 요금도 상승했는데 일부 호텔들은 평소와 비교해 최대 2배 높게 가격을 올려봤습니다. 객실 요금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한 공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다 보니 패키지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객실에 여러 부가 상품을 더해 사실상 방 가격을 추가로 올려받는 겁니다. 시민들은 연휴와 특급 호텔임을 감안해도 가격이 지나치다는 반응입니다. 40에서 50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로 눈을 돌려보지만 비싼 패키지 가격에 오히려 웃돈까지 붙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98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인 회사가 갑자기 직원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위로금을 3억 원까지 올리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그룹의 핵심 계열사 SK텔레콤이 최대 3억 원의 위로금을 내건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근속 연수가 25년이 넘거나 만 5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2년간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후 퇴직하면 퇴직금에 더해 위로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주는 조건입니다. 기존의 5천만 원보다 6배 올린 겁니다. SKT 직원 평균 연봉은 1억 5,200만 원으로 국내 기업 중 최상위권입니다. 위로금을 3억으로 올린 데에는 퇴직 희망자를 늘리려는 의도도 있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 일각에선 흑자를 이어가는 SKT가 선제적 비용 절감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신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AI의 대규모 투자가 계속 요구되는 만큼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연봉이 높거든. 고임금 세대를 좀 줄여서 선제적으로 좀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 SKT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직원들은 휴직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복직이나 퇴직을 선택할 수 있다며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대전의 명물로 꼽히는 빵집 성심당. 대전역에서 영업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월세를 4억 원대로 올렸다가 결국 1억 원대로 낮춘 겁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매장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성심당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고객들입니다. 대전에만 매장 6곳을 운영하는 성심당은 하루 방문객 17,000명이 넘는 지역 대표 빵집입니다. 300제곱미터 규모의 대전역 매장에만 한 달 평균 25억 원어치 빵이 팔립니다. 성심당은 수수료 명목으로 코레일 유통에 매달 1억 원가량을 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올 하반기 계약이 끝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4배 인상된 수수료를 제시한 겁니다. 최저 수수료율 17%를 적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입찰은 5차례나 무산됐습니다. 4억 원 월세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 속에 대전시와 정치권까지 나서며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코레일 유통은 감사원 문의 끝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꿨습니다. 산정된 임대료는 1억 3,300만 원. 기존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6번째 입찰 만에 성심당이 운영자로 선정되면서 고객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폐점한다는 기사 보고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임대 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9년 10월까지 5년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트럼프 미 공화당 후보 운동화 등 각종 굿즈에 이어서 이번에는 1억 원대 트럼프 시계를 출시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돈벌이 기회로 활용한다는 비판 나오는데요.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성조기를 배경으로 카메라 앞에 선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금색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손목 시계를 설명하며 구매하라고 홍보합니다. I have watch number 1 and I'm going to keep it. Each watch is numbered and extremely rare, a true collector's item. 미 대선을 40일 앞둔 현지 시간 어제,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시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22개의 다이아몬드와 200g의 18K 금으로 제작된 모델은 가격이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입니다. 147개 한정 판매로 트럼프의 사인과 개인 맞춤형 메시지가 새겨진다고 홍보합니다. 또 다른 모델의 시계 안쪽에는 올해 7월 총격 피습 당시 주먹을 들어올린 트럼프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CBS 등 외신들은 이 업체는 7월에 설립됐고 최근 황금색 트럼프 스니커즈를 만들던 곳과 주소가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 시계 회사가 아닌 이른바 트럼프 굿즈를 만드는 업체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트럼프는 이름과 얼굴만 빌려주고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트럼프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돈을 벌고 있다며 역대 어떤 후보도 해본 적 없는 방식이라며 혹평을 했습니다. CNN은 트럼프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운동화나 티셔츠를 시작으로 디지털 포토카드, 성경책에 이어 최근에는 앞면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100짜리 코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초강력 허리케인 헐린이 상륙해서 비상입니다. 풍속 200km가 넘습니다.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나무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거센 비바람에 바닷물이 도로 위를 덮었습니다. 차량들은 헤엄치듯 아슬아슬 도로를 건넙니다. 높은 물살에 정박된 보트가 뒤집히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나갔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8번째 허리케인 헐린이 경보 등급 중 2번째로 강한 4등급의 위력으로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4등급 최고 풍속이 시속 249km에 달해 주택이나 나무를 무너뜨리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만 최소 3명이 숨지고 약 20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주택 침수도 잇따라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선 주민 4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인근 저지대에선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Everyone needs to take it seriously, extremely seriously. The potential storm surge is well beyond the immediate path of the hurricane. Could be significant and deadly. 공항과 주유소는 폐쇄됐고 주민들은 생필품을 챙기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Just make sure we got everything prepared because the last storm that came through was horrible. 이에 플로리다주 테일러 카운티 당국은 대피 명령에 피신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사망 시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영구 마커로 몸에 이름을 써두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브라질에서는 하늘을 날던 거대한 비행선이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조종사가 다치고 일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는데 추락한 이 비행선의 정체는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집이 밀집한 주택가 하늘 위로 커다란 타원형의 비행선이 날아갑니다. 건물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가 하더니 그대로 건물 지붕으로 돌진합니다. 비행선은 건물 여러 채를 덮친 채 폭삭 주저앉았고 고압 전기선들과 위태롭게 뒤엉켜 있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낮 12시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대형 비행선이 도심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이 비행선은 저녁에 있을 현지 프로 축구팀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시험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gritando ela, já encontrei com ela no corredor e já estava cheio, tomada de pó, esses negócios, né? 이 사고로 비행선 조종사 1명이 머리와 팔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안전을 이유로 인근 지역의 전력 공급이 차단돼 일대 주민들이 18시간 넘게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사고 수습과 함께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대형 병원 안과 의사가 병원에 나와 환자 7명을 수술해 논란입니다. 이 정부가 마약과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상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과 의사는 빅5 병원 소속으로 해당 병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의사는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날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이 경우 실형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규제가 다른 전문직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느슨한 형태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객관적인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처럼 형의 사유와 정도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특히 마약이나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교부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토대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둘로 뭐가 쪼개졌을까요? 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여권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팽팽하게 맞서는 양측의 논리 들어보실까요?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전략이 그대로 말려드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정작 사과는 대통령실이 결단을 해야 하는데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은 일단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는데요. 지금 타이밍은 아니지 않느냐는 기류가 우세합니다. 무조건 빨리 사과하는 게 좋다는 친한계와 사과하더라도 여러 검찰 수사가 정리되고 한꺼번에 하는 게 낫다는 친윤계 생각도 다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충고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김건희 여사 진짜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것이 좋다. 불교계에서 제가 항의 많이 받았어요. 김건희 같은 사람이 백담사로 가라고 하느냐. 이게 민심이에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네, 전현희 의원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거짓말을 했다고요. 배우자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임을 암시하는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 구약 성경을 외우는 신공을 지금 당장 공직선거법 수사에 착수해서 검증하기 바랍니다. 무속인이 참여해서 후보한테 도적을 써주고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워요. 어릴 때부터 하는 구약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갑자기 저 대선 때 이야기는 왜 들고 나온 거예요? 네, 최근 이재명 대표 대선 때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면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 구형받고 1심 선고 기다리고 있죠. 그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도 수사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 외우세요? 45년째 크리스찬인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구약 39권을 다 외웠다 그러면 정말 존경합니다. 사실 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선거법에 이런 거는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 종교 신앙에 관한 거라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으면 외우냐 못 외우냐 했으면 징역 한 5년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맨날 가서 외우고. 그러니까 검찰이 나만 수사한다 이걸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네요. 네, 그런데 당시 윤 대통령 발언도 경찰이 수사했지만 각하 처분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비리 핵심 관계자를 모른 채 한 것과 성경 내용을 아는 채 한 게 같냐면서 반박하더라고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얼마 전에 5060 세대도 이제 군복무 법안 낸다 했었는데 뭐예요? 나이 들면 잠이 없다? 네, 성일종 의원이 5060 세대도 군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점을 장점으로 꼽았는데요. 온라인에선 거센 반발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온라인에선 경계병이 만만하냐, 잠 많은 60대도 있다면서 군과 5060 모두를 희화화하는 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잠이 없어졌으니 경계서라는 뭐 이런 논리는 좀 그렇죠. 경계 근무가 그런데 이게 바로 투입이 가능한가요? 경계병이 기본적으로 뭐 부대나 초소 지키지만 적이 침투하면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군 관계자도 최전방 GP에 숙달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은 좋지만 이 시니어 병사 제한, 군 체계에 녹아들기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서울 하천 중에서 유일하게 반려견 출입이 금지됐던 청계천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일부 구간에서 반려견 산책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구간이 개방되고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장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연말까지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지난 2005년 복원된 청계천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반려견과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이 늘어나며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보시다시피 청계천에는 반려견 출입 금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반려견 출입 시범 운영 구간은 황학교 하류에서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약 4.1km로 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구간이 산책로 주변 여유 공간이 충분하고 다른 천과도 이어져 산책하기 적합한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뭐 걔도 운동해야 되고 저도 하고 같이 산책하고 그런 거죠. 중형견 이상 되면 사실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위험을 느낄 수 있으니까.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견주들에게 1.5m 이내 목줄과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필수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경매가 78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한국회화 역대 3위 기록인데요. 놀라운 거는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김화백 작품이란 사실입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김환기 화백 작품의 경매가 시작되자 금세 호가가 치솟습니다. And we should start here at 35 million, 38 million, at $38 million now. 40 million with Ada. Ada 3, welcome back at 43 and a half, at 43 million 5 with you, Ada. At $46 million and selling to June's Telephone. 낙찰가는 우리 돈 약 78억 원입니다. 경매에서 거래된 한국 현대회화 중 세 번째로 높은 가격입니다. 이번 작품은 푸른색 계통의 다양한 점들이 반원형 소용돌이 패턴을 이루는 작품입니다. 김환기 화백의 1970년대 초 푸른색 전면 점화는 희소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중 유일한 두 폭화로 2019년 132억 원의 최고 기록을 세운 우주를 포함해 역대 10위까지 모두 김환기 화백 작품입니다. 이중섭 화백의 작품이 10위를 지키고 있었지만 지난 3월 경매에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김환기 화백의 작품가가 높은 이유는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서구적인 언어로 잘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도자기 같은 고미술품을 포함하더라도 역대 경매가 10위 안에 김환기 화백 작품이 8개나 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 9월 달력도 넘어갔는데요. 아직도 낮엔 반소매를 입어도 덥습니다. 주말에도 낮에는 28도 안팎으로 덥겠고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늦더위는 다음 주 화요일 찬 공기가 내려오며 꺾일 전망입니다.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강한 비가 이어집니다. 강원 영동에 100mm 이상, 경북 동해안도 6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는 비 소식 없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 높은 너울이 밀려들겠습니다. 해안가로 향하신다면 안전사고에 주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19도, 대전 18도, 부산 21도 등 서늘하겠습니다. 낮 기온 크게 오르면서 서울과 부산 28도, 대전 29도가 되겠습니다. 휴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는 중북부와 제주에, 목요일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정은이 보란 듯이 우라늄 시설을 자랑하자 강하게 질타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 수장이 오히려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발언을 했습니다. 비핵화에 실패한 현실을 인정하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앞으로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비핵화엔 타협 없다.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